마침 오늘 동짓날이고, 이 동지는 우리 전래의 전통에 따라서 한 해 동안의 애군을 다 씻고 또 새로운 우리 소망을 지켜가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또 의미가 있기도 하죠. 올해 가보년은 정말 유례 없이 다사다난한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애군을 다 씻어내는 동짓날이 되기를 우선 바라면서 오늘 그 수정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선 6기의 재정 운영 방향과 2015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설명과요. 또 민선 6기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제천시 조직 개편안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제천시장 이근규입니다. 오늘 민선 6기 재정 운영 방향과 2015년 정부 예산 확보 성과 그리고 민선 6기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제천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2015년 새해 화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쉽고 친근하게 나눌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2015년도 신년 화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민 행복, 우리 제천, 이렇게 8글자를 우리 화두로 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시정 화두는 전통적으로 사자성어를 중심으로 하여 정하였으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또 다양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친근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사자성어를 2개를 정해서 시민행복 우리 제천이라고 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5년에는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우리 제천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1천여 공직자와 14만 시민 모두가 함께 손잡고 적극 노력해가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시장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민선 6기 재정운영 방안과 2015년 정부 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선 6기 제천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대규모 건설사업 7개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를 하였고 그중 2개 사업은 중단하거나 취소하였고요. 1개 사업은 보류를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추진 또는 예산 절감 방안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와 같이 민선 6기 재정 운용 방안은 건전 재정 운영을로 정하고 허황된 청사진, 구호보다는 재정 안정을 기하면서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이미 각종 자료를 통해 보도되었듯 정부의 세입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세 정산 배분 계획 등으로 자치단체 재정 상황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선 6기에 공약한 교동 근린 조성 사업,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소방서 원뜰 간 도로 개설의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소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투자 재원 마련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도 당초 예산에는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약 사업 중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게 될 제3 일반 산업단지 조성 등은 각종 행정 절차를 당겨 이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대규모 기업 유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또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은 2015년도 306억 원의 한도액 범위를 설정하여 예산 시청을 받은 후 2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민간 행사 사업 및 민간 경상 사업 중 1,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를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민간 지원 경상 예산에 대한 강력한 예산 절감 지원책을 도입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절감 방안으로는 예산 배정 단계에서 일반 운영비 등 20여 개 과목의 경상 예산에 대해서도
5%의 예산 유보액을 두고 제1회 추경 예산에서 삭감 처리할 계획이며 절감한 예산은 지역 기반을 다지는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건전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협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편성한 2015년도 예산은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둔 예산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총 1,3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기초연금 등 복지 수요 전체를 반영함에 따른 증가 요인이 있습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총 4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억 원 증가한 수준으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 등 새로운 사업과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등 계속 사업비의 차질 없는 확보에 따른 결과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3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형 아파트인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신규로 확보하여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으로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등을 유치하게 된 결과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6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덕산 채소 경쟁력 향상 기반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확보하게 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정부 예산 확보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6기 당선인 시절부터 중앙부처를 찾아 예산 확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제천시처럼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으면 지역개발을 이루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따르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를 드나들며 다양한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개발 예산 확보에 여야가 따로 이룰 수 없다는 공감대를 통해 송광호 국회의원과 제천시 의회 성명중 의장께서도 함께 협력해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성과로 예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 우리 시의 정부 예산 확보 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먼저 국가 시행 사업으로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 2,087억 원을 확보하여 동서고속도로 마무리 사업비 등 포함하여 동서고속도로 마무리 사업비 등 총 2,376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폴리스 힐링 제천 수련원 건립 사업과 왕암동 폐기물 매립 시설 안정화 사업 8억 원 등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왕암동 폐기물 매립 시설에 관해 중앙정부의 깊은 관심과 책임 사항을 아울러 반영시킨 것은 특별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 시행 사업으로는 청풍대교에서 연금 리조트 간 국지도 82호선 확포장 사업 101억 원 등 합쳐서 15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시 자체 시행 사업으로는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과 덕산 채소 경쟁력 향상 기반 조성 사업,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사업, 행복주택 건설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총 71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발품을 팔아 확보한 알찬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하여 12월 10일 정부 예산 확보 추진 계획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예년보다 1개월 빠르게 각종 사업을 발굴하여 2015년 2월경에 발굴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정부 공모사업 응모를 위하여 공모사업 관련 TF팀을 설치하고 사전 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2015년 4월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여 대응 논리와 당위성을 개발하는 등 2016년 정부 예산 확보에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일 제천문화회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설명회를 모든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권 중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분권화하여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로
시민이 시장입니다. 라는 민선 6기의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2015년에는 금년에 이어 예산 편성 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민 의견 면접 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시민 제한 공모 사업비로 10억 원을 배정하고 시민 의견을 취합하여 6건의 사업에 총 8억 3,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에는 시민 제한 공모 사업비를 2배인 20억 원으로 증액하여 생활 밀착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제천시 조직 개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정의 개편 사항은 민선 4기와 5기, 6기를 거쳐서 다양한 변화와 다양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선 6기의 개편 사항은 2015년 제1월 1일자로 시작되며 조직 개편은 2국 1단 그리고 28과의 109개 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현재 2국 1단 28과의 113팀으로 변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14개 팀이 새로 신설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개편 방향으로는 고객 지향의 편의 조직에서 종합 민원 해결을 위한 전방위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요. 또 성과 중심의 경쟁 조직에서 능력과 직무에 충실한 성과형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또 시민 중심의 신뢰 조직에서 자율과 참여로 시민 선도 그리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창조 조직으로 발전하여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창조적 조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기능 중심의 책임 조직으로 만들어 기능을 통폐합하고 부시장과 국과장이 완결되는 그러한 조직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번 민선 6기 조직 개편의 총체적인 방향은 실무 성과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민시장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세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만은 정예화를 꾀하고 또 유연화를 꾀하고 또 대중화를 꾀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그 편제 방향은 배부되어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이 중에서 특별히 직속 기관은 변동이 없는데 부시장 담당 직속 부서를 하나를 다른 외청에 있는 것을 대외협력처를 직속기구로 격상시켜서 중앙부처와 또는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아주 핵심적으로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편의 요약된 부분만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고품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 등 미래사회 현상의 대비를 위해서 전략 기능을 강화시킨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입장에서 노인장애인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잘 아시지만 노인층은 초고령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 제천시의 입장을 대변하고요. 또 복잡하고 다양한 시정 업무를 일괄적으로 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업무 지원 서비스에 보다 더 효율적인 입장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정의 통제 조정을 위한 직속 기관을 유사하거나 또는 중복 기능을 조정해서 기능 업무를 좀 변화를 꾀해서 부서를 통합하고 또는 패치하여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즉 기획예산 담당관실, 또 홍보학습 담당관실, 또 감사 법무 담당관 이렇게 3개의 담당관으로 통폐합을 하여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홍보학습 담당하는 부서, 감사법무 담당하는 부서를 부시장 직속기구로 이렇게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민단체의 다양한 자원봉사나 시민운동 또는 국민운동을 펼쳐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시민시장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뜻에서 시민행복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민행복과는 그동안에
뉴 새마을과를 통해서 하던 업무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보다 더 확대 재편해서 균형 감각 있는 그 시민운동 또 시민 단체 활성화에 협력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개혁 및 정부 3.0 추진 사업에 발맞추기 위하여 허가 민원 전담 창구를 확대하자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주요 인허가 기능을 통합하고 그리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 시에서도 그 실정에 맞게 민원 허가팀을 주무팀으로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선 6기 공약 사업 중에서 직접 편제나 인력 보강, 민간 위탁 등 해당 부서별로 효율성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서 규제개혁팀, 대학협력팀, 지방소득세팀, 공영개발팀 이렇게 4개의 팀을 별도로 또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저의 입장은 민선 6기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 도시 제천 건설과 시정의 미래 비전과 목표 달성, 자치 경쟁력 확보 등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전략 산업 발굴 등 핵심 전략 사업 추진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직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에 부합하고 우리 시 2만 1000가구 3만 335명 즉 제천시 인구의 22%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그리고 장애인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약자들에 대한 공적인 배려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그러한 복지 전달체의 구축에 대한 저의 의지이고 그럼으로써 따뜻하고 온정이 넘치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복지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선 6기 여러 가지 미션과 역할 정립을 위한 개편으로 우리 시청의 공직 내부는 물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께 신뢰받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만큼 우리 14만 시민이 더 행복하고 주변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개편안에 대해 우리 제천 시민들의 이해와 열린 공감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새로이 열리는 희망의 2015년은 을림이 의병 창위 120주년이 되는 해로 우리 제천이 대한민국 건국의 모태가 된 역사적 의미가 담긴 자랑스러운 해입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손잡고 만들어가는 시민행복, 우리 제천 시대를 꿈꾸며 우리 모두 송구영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계신 분은 질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느 내용을 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구체적인 게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이제 뭐 사업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오늘 이제 포괄적인 방향성만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그 부담이 다 고스란히 제천시가 떠안게 된다고 하는데 그거나 저희 금성의 농업단지 같은 데도 지금 준공된 지금 4년, 5년 됐는데도 하나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요. 금성 나가는 하나도라는 거는 조금 너무 구호적인 질문이고. 아니 하나도 분양이 안 됐던데. 거기 뭐 우리 MOU 해가지고 지금 공장 짓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본 적은. 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3단지도 지금 하는 게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 거기다 구체적인 방안이 우선돼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보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산단은 지금 한 80% 정도 이제 분양이 돼서 잘 아시지만 이제 투용자 심사나 정부 관련 기준은 75% 이상이 분양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현재의 계획으로는 한 80% 이상은 되고 지금 몇 가지 좀 진행하고 있는 속도로 봐서는 금년도 내년도 10월쯤 되면 100% 다 분양이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산단은 잘 아시지만 그 조성하는 단계에서의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짧아도 5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장기적인 플랜을 위해서 바로 시작해 놓지 않으면 그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관련된 기업에서도 장기적인 그 비전이나 구체적인 구상이 없는데 기업 유치에 대한 관련된 논의하는 것이 우선 적절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그것을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시의회에서 시장님 시장 철학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시장님 철학을 좀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문화센터하고요. 사만의 초록길이 지금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하실 건 정확한 계획이 있을 수 있는 두 가지만. 철학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거지, 철학이 있다 없다는 것은 이제 각자의 관점의 문제니까, 철학 없이 하는 시정은 없습니다. 근데 철학을 얼마나 소화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잘 반영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 또 지적도 잘 수용하는 것이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사만의 초록길 사업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을 목적으로 한 관광형 사만의 초록길 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규정되어졌고 그것은 또 이 시민들의 상당한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히 매입된 땅 그리고 기히 또 1차는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용 도로를 만들듯이 막 거기다가 예산을 몰입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들이 여가 선용이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시민들의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길로 바꾸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례 브리핑에 대해서 좀 보고요. 예. 그동안 시장님께서 하는 노력과 희생으로 이제 언론사 관계가 회복된 줄 알고 있는데 네. 오늘 이 지금 기자 정례 브리핑의 이 참석 구성원으로 봐서는 잘 납득이 안 되고 혹시 또 따로 정례 브리핑 따로 합니까? 여기 마이너리그 빼고 또 따로 합니까? 무슨 리그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파해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저번 때도 그렇고 이번 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여기 좁고 예. 여기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예. 또 합니까? 아니 그 뜻이 아니라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 다 같이 이제 모이는 공간이 되겠죠. 지금은 좁아서 따로따로 하는 거냐? 따로따로 한 적은 없고요. 이제 어차피 보도 자료하고 이제 지금 영상하고 인터넷 매체는 현장성이 중요한데 일간지는 또 나름대로 취재 방식이 있을 테니까 보도 방식에 따라서 그런 거지 다른 무슨 건 없습니다. 우리 통합적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좁죠 생각해봐도. 그래서 저도 이래 보니까 좀 좁은데 이게 좀 이제 리모델링 계획에 의하면 넓어지죠. 이제 다음 주까지는 다 완성이 될 겁니다. 예. 어느 분이나 와서 다 쓸 수 있어요. 어느 분이나 와서 다 쓸 수 있어요. 책상도 아마 지금보다 더 좀 많이 예.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넓게 해서 오픈된 공간을 해서 그래서 시정에 대한 보도, 홍보 그리고 비판 이런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저희 나름대로의 지원 방침이 그렇게 섰습니다. 우리 네, 시장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네.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도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지적이 있었는데 시장님의 행사를 조금 부시장님이나 국과장님들한테 좀 이해하시고 집무실에서 좀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결제하고 업무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느려지지 않냐라는 그런 지적도 없어서 있는데 1월 1일부터 안들이 좀 개편이 되게 되면 더욱더 그런 것이 좀 부각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좀 이제 올해의 이제 한 해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고를 해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제 4월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문화, 그다음에 또 공동체 생활, 또 어떤 시민 운동적 차원에서의 그런 많은 활동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거의 뭐 취소가 되거나 연기돼서 그것이 9월 이후나 돼서야 그것이 반영이 돼서 시작을 됐죠. 두 번째는 이제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현행 법이나 또는 다양한 그런 그 선거 과정 전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년 12달 동안 살서야 될 일들이 한 3개월 정도에 집중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석 달 동안에 담당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밀집된 그런 지역 행사나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챙기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 기간 동안에 좀 불편함이 있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공직자들이 그걸 사후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였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저 특별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시민시장이니까 시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저는 짚어보고 있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평상화로 이제 내년에 평상시로 돌아간다면 그와 같이 뭐 밀집화되거나 아니면 또 많은 시간들이 이렇게 소진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